이번에는 상속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과세가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그거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5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가 30억 넘어가면 50%니까 그러면 50억에 50%면 25억 세금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가액이죠. 거기서 공제를 합니다. 이런 상속공제를 하고 그러고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고 이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를 산출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공제는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특별히 잘못 계산하거나 아니면 빠뜨리거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배우자 공제, 요 배우자 공제만큼은 조금 이 유도리가 좀 있어요.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그럼에 따라서 상속세가 이제 늘거나 줄거나 뭐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세법에 정해진 대로 잘 계산해내는 것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상속공제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기본공제와 그 다음에 배우자공제, 기타공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기본공제는 이 기초공제라고 하는 것,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2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 기초공제라고 하는데요. 기초공제에다가 가족공제를 추가하죠. 그래서 기초공제 플러스 가족공제 한 금액과 그 다음에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괄공제는 5억인데 그 중에 큰 거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가족공제가 거의 대부분이 자녀공제이다 보니까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소가족제도 하에서는 기초공제 2억에다가 이런 가족공제를 3억 이상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공제 5억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다만 얼마 전에 제가 구남매가 상속인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니까 9명이면 4억 5천이고 기초공제 2억 하면 6억 5천이 되잖아요. 5억보다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상속세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5억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몇 명 안 되면 손해는 안 보는데 자녀가 많은 경우에 신고를 안 하면 손해를 보겠죠. 기본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초공제 플러스 가족공제와 그 다음에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화는 기초공제 플러스 가족공제예요. 2화는 일괄공제죠. 그러면 기초공제는 얼마냐? 당연히 2억이죠. 그리고 가족공제는 첫째로 이제 자녀공제가 있겠죠. 자녀는 1인당 연령에 관계없이 5천만 원씩 공제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중에 혹시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나이 매년 1천만 원씩 그러니까 추가로 공제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공제가 있어요. 상속인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다면 그것도 1인당 5천만 원씩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상속인 현재의 장애인의 그 나이에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대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대여명 84세 또는 83세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까지 연한을 1년 단위로 1,0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껴있다 그러면 이 장애인 공제가 꽤 될 수도 있죠. 이게 뭐 기대여명이 한 20년, 30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0년이면 3억을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자녀가 1명, 2명, 뭐 3명 이 정도 되는 가족의 부모가 70세, 80세 돌아가시면 다 성년이 됐을 것이고 장애가 없다고 치고 이러면 가족공제가 3억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받습니다. 일괄공제는 그냥 5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이고요. 오로지 배우자 한 명이고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다 상속받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가족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는 따로 있잖아요. 그 기초 공제 따로 있고 나머지는 가족 공제인데 가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억만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5억 이상과 그다음에 기초 공제 2억만 받는다. 가족 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 살아계시면 무조건 최소 5억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얼마나 받든 상관없이 안 받았던 아니면 5억 이하를 받았던 상관없이 5억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받아도 30억 이상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30억에. 그러니까 5억에서 30억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는 거냐?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하면 그건 공제를 안 하죠. 그러니까 법정 상속 지분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 되게 복잡해서 제가 별개로 띄어서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제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상속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공제는 금융상속 공제예요. 왜냐하면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요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공제를 해줘요. 요거 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동거한 사람 중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 이게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이걸 공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외에 뭐 가업상속공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상속인들이 해당되는 것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한번 볼게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이 순금융재산에 대해서 2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그 금액이 20%한 금액이 2억을 넘어가면 2억까지만 공제해요. 최고 한도가 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한번 따져보면 10억 이하는 20%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0억이 초과되면 2억을 공제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면 1억 6천이죠. 1억 6천 다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억이다. 10억이 초과되면 20%면 2억 4천인데 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2억까지만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세 과세가에서 이제 가족공제, 인적공제와 별개로 추가로 공제해주는 그런 공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순금융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예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두 개는 차감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걸 순금융자산이라고 하고 그 순금융자산의 20%를 공제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해놓은 돈이 만약에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럼 2천만 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전액을 공제해준다. 전액을 공제해주니까. 금융재산의 종류는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뭐 이런 모든 게 다 추가됩니다. 뭐 채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보험회사의 보험금, 뭐 공제금, 뭐 시골 농협에서의 출자금,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공제가 되고요. 주식도 공제가 됩니다. 이게 상장 주식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 비상장 주식은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은 공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최대 주주가 아닌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은 가능하죠. 근데 비상장 주식 특히 그 아주 그 부자가 아닌 분들이 갖고 있는 법인은 대부분 가족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최대 주주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주식은 아버지가 뭐 중소기업 회장하다 돌아가셨다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식은 당연히 최대 주주의 주식이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상속주택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